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국내 소식들은 마치 금리 인하를 곧 단행할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한국은 증폭 속도가 너무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현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월스트리트 저널. 얘네들 표현을 보면 되게 신중하죠. 연준이 금리 인하에 조금 더 가까워진 건 아닐까라는 보도를 내면서 인치라는 표현을 썼죠. 그만큼 성큼 다가섰다는 뉘앙스보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지 않았을까라는 표현인데,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라는 부제까지도 갖다 붙이는 걸 보면 정말 잘 빠져나가는 키워드들을 배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미국이 그냥 금리 인하 엑셀을 바로 밟아버리면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4경이 넘어가는, 정말 4경을 헤매는 수준인데, 이렇게 분위기 훅 하고 달아오르는 달러의 질을 단기간 안에 포기한다는 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여지가 클 겁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둔화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워낙에 증시 부분에선 거의 상상을 초월하다시피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조짐이라는 건 그냥 앓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뿐, 이 새벽에 S&P가 5,576을 찍었어요. 이렇게 증시 자체가 거의 한계선을 모르고 치고 나가고 있는 근본 이유는 그만큼 미국 거시경제가 거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바로 기술주들의 파산 공세라는 이유를 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통화 가치의 위험 때문입니다. 바로 달러의 무게감이 아마 역사 이래로 세계 금융시장에선 가장 두려운 존재로 상기되기에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자 달러 인덱스를 보면 105선으로 다시 복귀해서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달러 인덱스는 그냥 동굴 벽화라고. 수천 년이 지나도 아주 선명하게 궤적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이 정도의 지존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잠깐 미풍이라도 불어서 뒤로 누울 수 있는 갈대 같은 포지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시사철 애국가에 등장하는 남산이의 저서나무 철갑을 두른 것 같아. 바람서리 불변함은 미국 달러 사랑일세? 라고 바꿔 불러야 할 만큼 어떻게 이렇게 조금 더 가치의 변화에 미동을 하지 않는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철의 장막과 같은 통화 가치가 이렇게 백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 시총이 기록을 경신하고 기술주 중심의 S&P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대적인 통화 가치의 등락을 한번 보세요. 그냥 거의 초토화죠. 엔화, 위안화, 그냥 축상이고, 유로화 역시도 그렇고, 북유럽 쪽의 사정도 매한가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파월이 어제 상원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얼마나 친절한 금자씨와 같은 멘트들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가 했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플레이션 저지가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 라는 점. 이거 그냥 걸리는 대로 들어보면 이제 물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건가?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터진 정치 지형도가 트럼프, 바이든 혼조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펼쳐지게 될 금융 환경은 재정 확대를 통한 유동성의 급증, 즉 인플레 환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걸 미리 짚어놓은 말이라 할 수 있겠죠. 얘들아, 하반기 우리 오매불망 바라던 인플레 2% 목표치는 이제 그냥 폐기할 수도 있단다 라는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인플레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재정 확대 정책이 나올 그런 가능성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미리 복선으로 깔고 가는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 S&P 500을 다시 한번 기록 경신하게 만든 말, 두 번째로 이어졌던 말이 긴축적인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지나치게 늦거나 하면 이는 경제활동과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야, 이렇게 액면으로 들어버리면 곧바로 금리 인하하겠네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초반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언급한 대로 인치적인 접근, 미묘하지만 중요한 전환이라는 사실, 인식적인 면에서 새로운 국민의 전환이 온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 언론도 되게 뭐 제롬 파월의 말을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라, 왜냐? 거의 뭐 양치기 소년 같았던 그의 친절한 시장 친화적인 말 뒤편에는 매파들의 발톱이 버티고 있거든. 그리고 2년 전부터 이런 기조의 말들은 늘 주식시장을 향해서 포문을 열어왔고, 그래서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늘 엔딩에서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한 데이터가 나와야 연준이 확신할 수 있다는 말로 끝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운영, 독립성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 어떤 외부적인 영향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미묘한 게, 그만큼 금리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향후 행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민주당은 뭐 당장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거고, 공화당은 선거 이후로 가면서 더 지켜봐야 하는 국면이 있는 거고, 결국은 뭐 이 싸움인데, 그러나 미국 시장은 금리가 좀처럼 요지부동하지 못할 것을 이미 그 분위기 잔뜩 읽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런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지난밤에 활활 다시 타오르다가 오늘 살짝 주춤해졌는데, 그래도 이게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미국채 2년물은 거의 뭐 4.7%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역시 미국 시장은 깬돌을 정확하게 짚는 편이죠. 결국 파월의 입장은 물가 하락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런 하락세가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줘야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말. 진작에 알아듣고 있는 건데 우리만 지금 잔뜩 다시 바람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하게 되면 경제를 약화시키는 고리가 너무 견고해질 수 있어서 그냥 나라 경제가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론, 이거 미국 얘기 아닌 거잖아.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고스란히 파월의 말을 피자 조각 내듯이 슬라이스로 가장 먹기 좋게 잘라내서 접시에 올리고 있는 건데요. 결국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 이 시국에 집값이 들썩이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어찌됐든지 간에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선 미국 기준금리라는 기준선이 내려와야 한다는 이 지상명제가 어떻게 해서든 관철이 되어야 할 입장이라서 일난리를 치는 건데, 오늘 국토부에서도 다시 지난주에 했던 말, 집값이 추세적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못 박는 발언도 나왔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예상보다 반등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이 되면서 뭔가 속도를 조금 늦추려는 듯한 느낌적 느낌의 말을 이어갔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 기준금리가 불투명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냥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게 그만 정치 지형도가 미국이 변할 가능성 많아서 앞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 대체로 이런 분위기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그렇게 급격하게 뛰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고, 지금 특례 대출이 밀어올리는 가격 마지노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건, 그렇게 내려갔던 집값을 물고 들어온 진입 수요인데 이제 다시 집값이 오른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대로 얼음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공급량 부족이라는 불안 요소에 대해서도 서울 공급량은 충분한 이 상태라는 사실을 말한 것도 공급 불안 때문에 집값이 더 들려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말이기도 한데, 공공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2년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올 하반기 예정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하겠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 본청약 및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마스터 플랜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 속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림이 화려해도 그 그림이 실제로 화폭에서 빠져나와야 아파트가 생기고 주택이 지어지는 건데, 사전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 이게 그냥 공공분양 공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뭐 불안감을 다잡기 위한 계획일 수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실행이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공공분양이 주춤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인내 한계에 봉착, 그냥 무조건 진입을 해보겠다는 묻지마 영끌 분위기도 속출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은 아주 심각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초반 제롬 파월이 시장의 금리 인하를 손짓하는 것 같아 보였어도 끝말잇기가 늘 그래왔듯이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것이다. 이건 그냥 한국 주담대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 수 있는 복선이 깔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26조 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6월만 해도 주담대가 6조 3천억 이상. 이것도 거의 경을 칠 만한 기록을 깨고 있는 거고, 전체 가계대출 역시도 6조가 넘어가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4천억이 증가. 대신 이금융권은 1조 6천억 정도가 줄 수밖에 없죠. 이금융권은. 지금 자기들 코가 석잔데. 표를 봐도 딱 전달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벌이고 있는 가계대출 수위를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급증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샘플링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 부채들의 중심에는 주담대 대출이 끼어 있다는 거고, 이게 거의 지금 센터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게 정말 위기인 게, 가계부채를 줄여도 시원치도 않을 판에 오히려 특례 대출로 인해서 거의 60조 이상이 시중에 돈이 풀려나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생아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아니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부채가 늘어버린 것, 특히 주담대만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원인이 된 거고, 집값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게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한국은행도 금리 동결해왔던 궤적에서 오히려 시중은행들이 은행채 핑계대고 은행채 금리 내리니까 우리도 주담대 금리 내린다고 하면서 금리를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난 인하 속도 보이면서 2%까지 찍어 내렸으니까 부채에 불이 붙지 않겠냐고요. 경기 지표라도 좋으면 이게 디레버리징이라 할 수 있는 힘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물가는 체감적 면에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환율 역시 답이 없는 상황에선 부채까지 이렇게 증가해버리면 이후 미국은 아무리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내도 마지막에 가서 보자라는 이 굿바이 인사를 하는, 절대 우리는 금리 못 내려 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 모든 상황을 애써 외면하려는 국내 소식들마저도 이런 위기를 자초하고 있으니 아마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젠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와중에 있어서 더 이상 부채가 자산이 될 수 없다는, 자산 시장의 해체가 기본 부채라는 이 기초의 붕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렇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채가 자산이라는 기둥이 되고 있으니 그 기둥 뿌리가 급작스럽게 무너질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중은행도 이런 분위기 간파하고 신한은행 주담대 인상, 국민은행 역시도 인상,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줄줄이 인상하는 충격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은행 역시도 감면금리 폭을 조정, 이건 그만큼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반기는 아주 기묘한 금융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정말 역대급 금융위기가 하루 만에 찾아올 수 있는 위기가 터질 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부채의 위험이라는 태풍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롬 파월이 마지막으로 한 말, 끝까지 데이터를 두고 보자.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을 겁니다. 미국 시총은 기록을 깨고 기준금리는 요지부동, 발을 동동 구르는 다른 여타의 국가에선 금융환경이 갈수록 사막화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난 새벽에 파월이 던진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시장은 부분적인 것만 캐치해서 미국이 곧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까지도 내놓는데, 이거 오버슈팅인 것 같고, 국토부의 집값 추세적 상승 어렵다는 말과 한은의 가계부채 역대급 증가는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결국 부채가 자산이 되지 못하고 엄청난 리스크가 될 하반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